제가 조만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역세권, 직주 근접, 그리고 인서울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1급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니까 곁다리로 좀 다른 지역들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실거주장 위주로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세가 나올 거라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가끔 카페나 이런 곳에 보면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너무 깊게 먼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익힌 다음에 실전에서 작게 직접 시작해보는 방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직접 해보는 게 몸에 와닿고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재테크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단타로 도박처럼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길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투자를 해본 다음에 후속 분석을 제대로 해보고 천천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가 성공하면 성공한 이유를,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기사도 읽게 되고 점점 그 시장에 대해서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후에 금액이 커졌을 때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거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무주택자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투자 자산군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럼 부동산 말고 뭘 해야 되냐라고 하시겠죠. 유주택자분들은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주식을 좀 보아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풀로 땡겨서 영끌을 해서 주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 일정 수입이 있으실 테니까 이런 수입을 고려를 해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일으켜서 주식을 중기나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지금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금을 싸들고 들어오는 시장이죠. 한동안 화랑이 계속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금리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슬금슬금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곳에도 나오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주식시장이 화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때는 경기가 불황일 때입니다. 경제가 불황이 되면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고 시장에 돈이 공급이 엄청나게 되면서 이러한 자금들이 기업 투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불황이다 보니까 기업 투자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타이밍에 주식이나 이런 시장들은 최고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 타면 되는 거고요.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자산시장보다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대로 더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시장 쪽으로 들어올 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고 좀 이상하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를 하고 읽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니까 제 금리 관련된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통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금리를 잘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도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으로 자금을 지금 못 가게 막으려고 하고 있고 주식으로는 오히려 돈이 몰리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이 화랑의 시대가 한동안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농장과 같이 산출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좋고요. 현재는 4차 산업 관련이라든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 경쟁이 되는 분야들인 거죠. 특히 중국이 최근에 이제 국산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런 산업군 위주에서 그런 산업군에서 1등, 2등 하는 기업들을 사시면 될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실적주, 가치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기업 실적을 분석을 해서 기업을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좋기는 한데, 최근 같은 시기에는 성장주가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될 만한 산업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지수 투자나 특정 섹터를 추종하는 ETF에 넣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사고 파는 게 간편하고 간단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면 도박처럼 거래 횟수도 많아지고 단타를 자꾸 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방식이고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하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적립식이라고 보고 일정 기간마다 넣으시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되었다고 생각될 때마다 어느 정도 추가 투자를 하시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넣는 자금을 좀 작게 하고 뒤에 넣는 금액을 갈수록 좀 더 크게 하여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를 때 이때 몰빵을 쳤으면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도 저가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 측면이나 투자 실제 수익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주식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중간중간에 조금 더 사모아 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고요. 파시는 것도 이와 반대로 조금씩 파시다가 후에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팔아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그분은 이제 상추잎 따먹듯이 주식 투자를 수익을 챙겨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먹다가 후에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꺾였을 때 그런 타이밍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큰 흐름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대충 감은 오셨을 것 같네요. 지금이 어떤 장인지 말이죠. 이 정도 큰 틀을 잡아놓고 다른 유튜브를 보시던 아니면 책을 보시던 하면서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원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실 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 등이 핵심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한 개념이기도 하고, 건전한 투자자라면 안전마진이라는 걸 바탕에 깔고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하는 개념이라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스스로 투자를 하실 때 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